사실 오늘 소개드리고 싶었던 것은 베트남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단지 주거, 건축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일 텐데요. 오늘 여기에 시대가 낳은 거장 반고흐의 작품전이 열린다고 해서 온 곳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을 보아 과연 이곳이 베트남 하노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곳은 전 세계 중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하노이가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럼 그의 남겨진 작품들을 따라 그의 흔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BCCA, 빈콤 센터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소규모의 미술관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미술에 관심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하고 흥미로운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에 그에 관한 경력이 수록되어 있는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에 발맞추어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작품전은 Reflective Impressions, 반 고흐 and His Work로 인상주의 대표 화가인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는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의 한 명으로 그가 죽기 전인 1880년부터 10년 동안 화가로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 결과로 10년 동안 수채화, 판화, 그리고 스케치 등에 해당하는 무려 850점의 그림과 1300점의 드로잉을 남겼고 그의 브라더 테오와 가족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소통의 수단으로서 수백 통의 편지를 남겼으며 많은 예술인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입니다. 10년이면 대략 3650일 정도인데 알려진 2150점의 작품만 봐도 얼마나 열정적이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둡게 내려앉은 공간에 그의 작품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그림은 1886년 마분지의 유화 작품인 모란과 파란 델피니엄이 담긴 작은 화병이라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림이라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전으로 프로젝터를 통해 투서되는 이미지지만 유화의 붓터치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그림은 거의 희귀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 해인 1890년 2월에 그린 Cypress and Two Womens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그림이라 저도 찾기 어려웠는데 보이는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고즈넉해 보입니다.
저기 화려한 그림이 멀리서도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1888년) 그려진 The Harvest라는 작품으로 유독히 노란색을 잘 활용하였던 그림답게 밝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노란색은 황납, 크롬 옐로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받으면 갈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더 변해간다고 하니 먼 후대에는 완전히 다른 색의 그림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90년 작품 The Siesta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을 대비로 적절하게 활용되었고 섬세한 붓터치가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왠지 일에 지쳐 잠든 여인과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듯 남자의 표정이 전원생활의 노고와 여유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합니다. 전시관 내부는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관람 중인 것으로 보아 60%가 젊은 연령층이라는 베트남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럽기만 합니다. 벽에는 이미 수많은 명언들로 유명한 그의 어록들이 곳곳에 채워져 있는데요. 나는 내 마음과 영혼을 내 작업에 넣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잃었다. 라는 말로 얼마나 그가 자신의 작품에 모든 열정을 쏟았는지 느낄 수 있는지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술적으로 더 좋은 것은 없다 라는 말은 요즘처럼 서로 다른 성에 대한 갈등의 정문일침이 아닐까 생각하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그림을 꿈꿨고 나는 나의 꿈을 그렸다 라는 멋진 표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펼쳐진 그의 풍경화 1886년 작품인 View of Paris라는 안에 3명의 관객이 그림처럼 앉아 조용히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 꽤나 서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이 자신이 존경하는 화가인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중 몇 개의 작품을 모사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지식과 재주를 독학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미리 알기라도 했듯이 그의 그림은 더 강렬해지기에 그의 마지막 해인 1890년 작품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과 마지막 자화상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마지막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아우라와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는 언제 봐도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느낌이네요. 디지털 전시라 다양한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잠시 서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 봅니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좋고 그냥 별이 빛나는 밤에도 좋고 제목을 몰라도 그냥 좋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를 다루어 농부들, 들판, 감자 등의 소박한 주제를 그려 그림의 진실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1890년 7월 27일 고우는 들판으로 걸어 나간 뒤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간 후 그 치명상으로 인해 심하게 앓고 난 이틀 뒤인 7월 29일에 동생 태호의 앞에서 숨졌다고 하니 그 동생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아릿하게 느껴집니다. (37세의) 굵고 짧은 인생을 열정 하나로 살다간 그의 삶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지막으로 출구에 적힌 그의 명언 "지루해서 죽기보다는 열정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문구가 저의 머리 한 구석을 조용히 울립니다.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을 감행하기 전에 단 10년 동안의 열정적 불멸의 화가 반고흐. 그의 흔적을 뒤로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더위크 리얼이었습니다.